같은 사건을 원고 피고를 어떻게 보면 다 대리하는 이런 변호사들도 있는데, 이거는 변호사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거의 지금 범죄에 가까운 거죠.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의도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좋은 변호사, 나쁜 변호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좀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의뢰인 입장에서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또 어떤 변호사가 나쁜 변호사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좋은 변호사. 참 이런 경우는 의뢰하려는 사건에 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일단은 좋은 변호사입니다. 지금 법률 분야가 다양하기도 하고 그 아주 깊이가 있는 그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전문 지식을 갖지 않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건 처리하기가 엄청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의 사건도 많이 해봤고 상당한 지식도 갖고 있는 그런 전문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 성실한 변호사를 만나보시면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부터 하여간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제 변호사랑 계속 소통을 할 텐데, 일단 상담을 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면 서류들이 작성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소송 서류를 작성해서 미리 보내드리고 거기서 빼거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같은 게 있으면 더해서 소송 서류들이 법원에 내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의뢰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소송 서류가 작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무슨 얘기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성실한 변호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사건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법원 기일을 자꾸 연기를 한다거나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소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재판을 갔다 왔으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다음 기일에는 뭘 할 거다, 이런 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런 게 되지 않는 변호사는 이제 성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성실한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비밀 유지 의무라는 게 변호사들에게는 있는데, 여기에 충실한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비밀 같은 것을 상대방 변호사하고 잘 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누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을 개인적으로 아는 수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 누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변협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고 징계를 받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 의무에 충실한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히 상속 사건의 경우는 자료가 많이 필요하고 그거를 또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뭐 사실조회도 많이 하고 이래야 돼서 보좌 인력이 충분한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에 관해서 변호사하고도 다툼이 되거나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한 보수를 받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고, 변호사의 이익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문제가 됐을 때는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해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계약을 하실 때 몇 군데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본인에게 적정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변호사를 잘 선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의 정말로 이건 중요한 조건인데, 항상 연락이 가능한 변호사여야 된다. 근데 변호사들이 바쁜 건 맞습니다. 또 일도 많고 한 의뢰인의 사건만을 하는 건 아니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인이 자주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면 빨리빨리 연락을 드리거나 이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해도 거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렇다면 이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항상 연락이 가능한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호사가 나쁜 변호사냐? 결국은 좋은 변호사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나쁜 변호사일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상속 사건 그러면, 물론 뭐 시험 공부를 하거나 또 하나는 로스쿨이나 대학교에서 민법 다 배우고,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상속사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건을 이제 수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전문 지식이 없으면 의뢰인한테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의뢰하려는 사건에 전문 지식이 있는지,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사건을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하려고 하든가 아니면 계약을 하긴 했는데 하여간 전문성이 없다, 이건 도대체가 안 되겠다고 하면 빨리 계약을 파기를 하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변호사는 불성실한 변호사죠. 상담도 직원이 상담을 하거나 변호사를 만나지를 못하고 이제 사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소송 서류가 작성돼서 이제 법원에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의 서류가 작성되어 있는지 의뢰인이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들어간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나 준비 서면이 왔는데 본인이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는 변호사가 성실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열렸으면 그 재판에서 무슨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지, 상대방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성명을 했는지, 그래서 판사들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의뢰인한테 알려주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면 나쁜 변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좋은 변호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변호사는 나쁜 변호사입니다. 이제 상대방 측의 변호사랑 잘 알고 있다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이제 커다란 손해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변호사는 바로 변협의 징계를 의뢰할 수도 있고, 이런 변호사는 나쁜 변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담을 해보시거나 이러면 알겠지만 지나친 보수를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착수금도 많지만 성공보수도 몇십 프로, 옛날에는 거의 50%까지도 성공보수를 받아가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물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다 정보가 공개가 돼 있고, 웬만하면 변호사에 관한 자료는 여러 군데서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너무나 보수를 많이 주는 그런 변호사하고 약정을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진짜 나쁜 변호사는 연락이 안 되는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본 적도 없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 얼굴 본 적도 없다. 그 연락하면 변호사 바쁘다, 사무실에 없다. 결국 나중에 변호사 얼굴 한번 못 보고 이제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나쁜 변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변호사협회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실 의무라든가 이제 비밀 유지 의무라든가 보수에 관한 것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변호사들이 있는데 착수금만 받고 잠적한 변호사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인들이 이겨서 받을 돈을 대개는 이제 변호사의 통장이나 변호사가 있는 법인의 통장으로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받아서 자기가 써버리고 이제 의뢰인한테 안 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호사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고요.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한 변호사, 쌍방 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사건을 원고 피고를 어떻게 보면 다 대리하는 이런 변호사들도 있는데, 이거는 변호사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거의 지금 범죄에 가까운 거죠. 이런 변호사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변협에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합니다. 변협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반인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늘 말씀을 드리는데 변호사들하고도 의뢰인하고도 궁합이 맞는다고 할까요? 보수에 관한 일이건 소통에 관한 일이건 의뢰인도 이익이고 변호사도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과정, 계약하는 과정,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한테 문의도 하고 정보도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본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